자, 오늘 속보가 밤에 떴습니다. 속보가 떴어요. 북한에서 중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무인기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등장을 했고 그 무인기에서 전단지를 살포를 하는 이 장면의 사진과 함께 그 공격 수단들을 비활성화 상태에 놓았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예고 없이 그 활동에 들어가겠다. 공격 수단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주장이냐면은 우리 군이 그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내가지고 삐라를 살포를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일단 우리 합참 본부에서는 사실 무기니다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자, 이거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보낸 게 사실이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그게 맞다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죠. 그건 명백한 이제 국제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발표를 할 수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북한이 사진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가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고 세 차례에 걸쳐서 남측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3일, 7일, 10일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남쪽의 무인기가 침입을 했다.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측에서 북한 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보냈으면은 의도적 도발이고 뭐 일종의 부품 공작이 아니었나 뭐 싶기도 해요. 만약에 보냈다라면 그럼 안 보냈으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북한에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고 안 보냈었어도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거야. 안 보냈는데 왜 큰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인기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북한에서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야 한국에서 우리를 공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북한에서? 할 이유가 없죠. 아니 그걸 해가지고 북한이 이득을 보는 게 뭐 있어요? 아 북한 주민들이 역시 저 남조선 괴뢰 도당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뭐 이러면서 북한 정치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남풍 공작으로 그걸 합니까? 북한에 야당이 있어요? 아니 북한이 그걸 해가지고 이득 볼 일이 없잖아. 자기들끼리 조작을 해가지고 삐라를 뿌렸다 남조선에서 그래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우리가 니네들이 왜 우리를 침입하느냐 이런 거짓 공작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북한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재밌어서? 윤석열 약 올리려고? 아니면 9시 뉴스에 한번 나오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쪽에서 하지 않았다라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의 그 도화선이 됐던 통킹만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의 미국의 군함을 북베트남이죠 당시에 북베트남 군이 공격을 했다. 이걸 명분으로 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확전합니다. 호치민시를 폭격을 하고 북베트남을 본격적으로 폭격하면서 베트남전이 확전이 돼요. 전면전으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통킹만 사건이 CIA의 작품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작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북베트남이 공격을 한 것처럼 CIA가 작전을 해가지고 공작을 하고 이걸 명분으로 해서 북베트남을 침공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런 걸 false flag, 거짓 깃발이라고 그래요.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전쟁에서 어쨌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을 조작하는 행위, 그걸 false flag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킹만 사건, 그 다음에 만주사변에 도화선이 됐던 노교구 사건이라고 있어요. 노교구 사건이 중국에서 만주군이 일본군을 공격했다라는 노교구라는 곳에서 다리에서 공격을 했다라는 걸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일본이 만주를 침공합니다.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사건들이 대단히 많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펄스 플래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요 며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참 이런 방송 여러분들이 들으신 여러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 다른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 자,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세 차례나 북한 지역의 삐라를 살포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지. 뭔가 국지전 내지는 교전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장난질 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지 않고 왜 평양에 가가지고 삐라를 뿌리고 있습니까? 근데 어쨌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합참의 발표를 믿습니다. 예, 합참에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무인기 보내가지고 삐라 뿌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 이걸 통해서 뭔가 남북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조작해서 그걸 군사 쿠데타로 이어가려는 이런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군이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행위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한 반국가 행위고, 예, 당장 대통령을 체포해서 그죠? 감옥에 구금시켜야 될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예요. 이런 범죄 행위를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가 할 리가 저는 절대 없다라고 믿습니다. 합참의 발표가 100% 옳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 분석은 북한에서 한 거 아니냐 이거지. 북한에서 조작한 거잖아요. 왜 조작했겠어? 한판 붙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 외에는 전쟁 명분을 만들려고 그것 외에는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좀 심각하다. 첫 번째 경우여도 심각한 거죠. 예,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일을 했다라면 예, 이건 어마어마한 북풍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안 했다라면 북한이 한 거라면 북한은 왜 하겠어요? 뭔가의 명분을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조선이 우리를 먼저 공격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즉 군사적 행동, 선제 공격의 명분을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큰일 난 거죠. 우리나라 언론들 이거 뭐 제대로 보도하는 곳이나 있는지 뭐 제대로 분석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미 북한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제가 징후와 조짐들이 있다라는 거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1950년 이래 최대 위기라는 이제 방송 부분을 오늘 제가 그 독설 다이제스트로 오늘 오전에 재방송을 보내드렸는데 조회수가 아주 역대급 최저예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안보 불감증이 좀 심각하구나. 예, 우리 민주진보 진영 유권자들조차 이 한반도 이슈, 안보 이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시구나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정도면 상당히 선정적인 썸네일 제목이잖아. 평소에 절반도 안 되는 조회수가 나오더라고. 한 3분의 1? 아니, 전쟁 터지기 직전인데 이렇게까지 우리는 전쟁에 무감각하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정전체제, 전쟁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북한 이상 조짐이 있다. 뭐 이건 계속 말씀을 제가 드려왔는데, 자, 이거 며칠 전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끝나고 나서 헌법 개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제 두 개 국가로 가겠다라고 해서 헌법을 개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영토 조항이 돼요. 영해, 영공, 영토. 그다음에 영토를 어디서부터 북한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게 될지, 영해는 어디부터 영해라고 주장을 할지, 이게 지금 큰 앞으로 분쟁거리가 될 수 있고 이게 전쟁의 명분이 될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9일부터 남북 연결 도로 철도를 끊었고요. 요새화 공사를 진행을 한다. 북한, 대한민국은 제1의 주적,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다. 예, 이러면서 북한 다수 병력이 동원돼서 그 구조물을 남북 사이에
을 차단하기 위한, 요새화하기 위한 이런 구제물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북한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다.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남쪽 국경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우리 군은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오전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을 했다. 미국에게 공식적으로요. 남북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아니 이런 걸 보면 또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 것 같지도 않네. 그죠? 북한은 이제 뭘 남쪽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휴전선 인근을 요새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뭐 남쪽으로 내려올 뜻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요새화한다라는 건 방어 구조물을 쌓는다라는 건 남쪽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무인기로 뭐 자적극할 이유가 없잖아. 또 아닌 것 같네 이걸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완전히 남남이라 담을 쌓겠다라는 거 휴전선에다가. 그리고 북한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담 쌓는다 그러면 쌓여. 그 땅굴, 온 나라에 땅굴을 파는 사람들이 담 쌓는 게 어렵겠습니까? 휴전선 155마일에 담을 쌓는다는 거야. 담을 쭉. 남쪽에서 못 밀고 올라오게. 경남도민님, 과거 조선시대에도 200년 평화였다가 임진왜란 맞아서 전쟁 대비 안 했음.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져보면 북한이 지금 장벽을 쌓는다는 판에 무인기를 날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작극할 이유가 없네. 응? 그러네, 이게. 응?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족이 북한이 장벽을 쌓고 영구 분단이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이나 하는 정치인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물론 송영길 대표도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은 하시더라고. 안타까운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했는데.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람 중에 북한이 영구 분단으로 나가려고 심지어 그 장벽을 쌓겠다. 분단의 장벽을 쌓겠다라고 저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 통보까지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언급조차 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맨날 자기들끼리 SNS에서 명태잡이나 하고 있어. 명태잡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스러운 일이죠. 이재명 남북 피나는 형제인데 외국인이 될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북한이 아무리 선언해도 남북은 결코 별개의 두 개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이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요.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대단히 우려스럽다. 끝없는 강대강 대치는 남북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 대한 요새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아무리 선언해도 남북은 결코 별개의 두 국가가 될 수 없다. 피를 나눈 형제가 외국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벌이는 치킨 게임에 장단을 맞추지 말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평화가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안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 이재명 대표가 아무튼 뭐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민족 최대의 위기입니다. 반만년 민족사 최대의 위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둘로 나뉠 수 있는 삼국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남북조 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는 해도 우리는 다른 민족이야. 우리는 남남이야.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어쨌건 우리 동포의 우리 핏줄의 절반은 야, 이제 니네랑 같이 안 살래.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쳐.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예 장벽을 치겠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보다 우리 민족사에 더 큰 위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임진왜란, 정유재란보다 한국전쟁보다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한국전쟁 때문에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한국전쟁은 어쨌건 남측이건 북측이건 통일이라는 걸 전제에 두고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걸 전제에 두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 영원히 남남으로 살자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 이재명 한 명인 뿐이라는 게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사람이 이재명 하나라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도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족사의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초의 분단 대통령, 최초의 분단 국회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진짜 철책선을 벽에로 딛고 자는 한이 있어도 분단의 장벽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대책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재명 대표님께 죄송스러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님도. 우리 정부도 북한이 벌리는 치킨 게임에 장단 맞추지 말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아니 북한에서 윤석열도 대화를 할 생각이 없지만 북한에서 무슨 대화를 받아주겠습니까? 대화를 받아줄 리가 없지? 그리고 북한의 요새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했지만 이 요구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책이 없다는 거지 이건. 저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뾰족한 해결책이 있으면 제가 대통령을 하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정부 지금 상태를 볼게요. 정부의 대화를 촉구를 했는데 이 대화를 촉구해야 될 사람이 지금 뭐라고 다니느냐. 자유통일 한반도 실현 시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평화 획기적인 진전이 된다. 자유통일 한반도를 하재요, 이 사람이.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이따위 소리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유통일 한반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체제 통일을 하자는 거잖아. 그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자유통일,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유통일을 하자는 건 북진통일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승만과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한테 가갖고 김정은이랑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대화가 되겠어요? 그 이미 김여정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종하기도 싫다고. 온전치 못한, 김정은은 윤석열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온전치 못한 사람하고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하고 북한에서 대화를 하겠냐고. 그리고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북진 통일하겠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도 들어요. 해외 순방 나가 있는 동안, 동남아에 나가 있는 동안 평양에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사고 치려고 했던 거. 그래서 김건희 살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쿠데타 계획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3일, 7일, 10일, 북한 주장으로는 3일, 7일, 10일 무인기를 평양에 띄웠다고. 이런 도발 행위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없었어요. 평양 상공에 전투기를 띄우는 건 무인기도 전투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동남아 순방 시기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잖아, 지금. 제2의 아웅산 테러 사건 조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응? 북한이 총 한번 쏴주기를 바란 거 아니야? 그러고 계엄령 선포하고 김건희 구출하려고, 김건희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평양 상공에다가 무인기 띄운 거 아니냐고.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일단 민주당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국방위에서 이거 관계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빨리 긴급하게, 이재명 대표님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건. 긴급하게 따져 물어야 됩니다. 이게 북풍작전, 친위 쿠데타 작전이 아니었는지,
김건희 일병 구하기가 아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떤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질 줄 아무도,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이 정부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예전에 박근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박근혜가 그 당시 야당 시절이죠. 야당 대표도 아니었어 그때. 무슨 재단 뭐 그 새누리당인가 거기서 뭐 쫓겨나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쫓겨나가지고 친박연대 뭐 이런 거 할 때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해서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령탑이 없는 상태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위기를 분단, 영구 분단의 위기, 이거 전쟁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저는 공개적으로 회담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통일하겠다는 사람 북한에 가면 체포돼요. 갈 수도 없어 지금. 그럼 이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대한민국 지도자는 이재명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누가 가서 해결합니까? 김정은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담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김정은이 받아들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서 되겠느냐. 간곡하게 호소라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하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돼서 남북관계가 지금 엉망이 됐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안 될 거다. 우리 평화와 통일로 함께 나가자. 영구 분단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뭐 이재명이 나서지 않으면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